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인상적인 뉴스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뉴스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사건과 사고,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전 이 뉴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2030년 세계 엑스포 홍보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홍보에 나섰던 나라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지선언을 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해외 홍보를 간 것도 웃긴 일이지만 출장을 다녀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빵 터지는 민망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거긴 지가 왜 간 걸까요? 이 희대의 문제적 인간이자 관종 캐릭터인 한동훈의 코미디쇼는 탄핵이 되고서야 중단될 듯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던 몰타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결정했다는 웃지 못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거긴 왜 간 걸까요? 4일 뉴스버스는 EU 국가인 몰타의 현지 언론인 몰타투데이가 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몰타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 소속 181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0년 기구에 가입했다면서 다음 달 28일 실시되는 2030년 세계 엑스포 투표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는 건데요.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벌인 2030년 엑스포 홍보는 그냥 쇼였던 겁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그걸 빌미로 해외 휴가를 떠났다. 조세도 피처인 국가를 골라 퇴임 후 사용할 비자금 은닉을 위한 사전조사차 떠났다는 풍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또 특정 기업의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건 풍문일 뿐이겠지만 말이죠.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2일 몰타를 방문해 이한보구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6일 일정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EU 국가인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했는데요. 몰타투데이는 한동훈 장관의 몰타 방문이나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현재 리야드와 로마가 선두주자인 가운데 몰타 정부는 EU의 로마 지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리야드, 즉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영국 매체인 디아클은 유치 전에 뛰어든 부산이 좋은 평가를 얻었으나 새만금 잼버리의 대실패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만 3천 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잼버리 행사 운영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뉴스버스는 기사 말미에 한동훈 장관이 몰타와 함께 방문했던 안도라는 로마 지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는데요. 몰타도 안도라도 모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세계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 것을 두고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 전에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대통령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3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뉴욕에서 47개국 정상을 만났다며 상당수의 중립 성향 국가들이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러면서 장 기획관은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며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9월 18일 오전 10시 무렵인데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한 뒤 육개장에 밥 한 숟갈 겨우 말아먹고 곧바로 양자회담에 나서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무려 9개국 정상을 만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의 쌍코피, 거기에 밥 한 숟갈까지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위인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렇게 유세를 떨 일인가요? 당연히 국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성과가 있는 걸까요? 그 대통령의 그 법무부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7일 나온 기가 막힌 뉴스 하나가 저의 뒤통수를 또 때렸는데요.
정부가 긴축 재정을 외치면서 대통령 직속위가 식대로만 무려 11억 원을 사용했다는 뉴스 보도였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들끼리 흥청망청 혈세를 낭비하며 즐기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 성과가 뭐냐는 거죠. 입벌구 대통령의 입벌구 법무부 장관, 거기에 입벌구 국무위원들과 관료들까지 나라가 온통 입벌구 판입니다. 지난 6일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한 장관을 탁월했는데요. 뼈를 때리는 그의 발언에 한 장관은 무척 아팠을 겁니다. 아, 그걸 느낀다면 지금 이러지도 않겠죠. 한동훈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자진 사퇴나 해임 말고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정치권에 발을 못 들여놓게 될 테니 말이죠. 두 번 다시 그 면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건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문을 열어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겁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로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담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무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도 교육부 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겐
이런 검찰 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리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